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조금 문의를 주시고요. 네, 별다른 문제 없으면 한 10초 정도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뭔가 불편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에는 스카이 독서 노트 시즌 2 기본적으로 이제 책과 독서에 관한 설명이고요. 오늘은 이제 역사 계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저의 간단한 흑역사,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이고요. 요 설명에는 항상 요 포맷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목차들을 가지고. 그래서 일단 대학, 이제 서울대가 밝히고 있는 독서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좀 추가적으로 이제 뭐 연세대나 다른 사립대에서도 이 독서 활동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덧붙이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요건 대입에서의 문제 중요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목고와 자사고 입시에서 이 자소서 생기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신간에서 오늘 이제 역사 사학 계열에 대해서 인삼과 국경이라고 해서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약간 미시사 느낌도 조금 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또 여러 작년이죠. 이제 어느 작년과 올해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조선과 청의 관계에 대한 좀 사극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내용을 엮어서 신간 소개하고 주제 확장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 안내 드린 다음에 역시 질문들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대가 말하는 독서활동, 요 내용은 이제 매달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조금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교육부가 지난 벌써 2018년입니다. 2018년 말에, 이 생활기록부가 바뀌고, 그다음에 뭐 학생부 공정성 강화 방안 이제 그런 게 나왔던 얘기인데, 요 현 중위가 사실은 이제 대학에 갔습니다. 작년 고3이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독서를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자꾸 이제 일부 이제 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자꾸 독서가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인데, 어쨌든 독서 관련 부분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고3들부터 여기 독서 활동, 요것은 미반영 되기 시작을 한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건 생활기록 항목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7번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7번 항목인 독서활동 요 부분이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입시에 전달이 안 될 뿐이지 이 독서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여전히 생활기록부 다른 곳에 기재가 가능하고 그것들로서 대학은 이 독서활동을 파악한다라는 말씀을 저는 일찌감치부터 드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저만의 주장이 아닌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자, 이거 서울대학교가 이제 발간한 학생부 종합전에 관한 안내서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해를 하시면 뭐 자습을 열심히 하는 애들 도와주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요. 직접 호기심,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및 진취성, 진로 탐색 의지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뭘 볼 거냐? 여기 나와 있죠. 적극적인 독서 활동, 글쓰기, 탐구 활동, 실험 수업, 분해대 참여 등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독서에 대한 설명이니까 다른 걸 차치하고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독서 활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독서 항목은 빠졌지만 뭐를 본다? 독서 활동을 본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하죠.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볼드 마지막만 보시면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운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럼 이 독서 항목도 없는데 어디에 반영되는 곳이냐? 여기 나와 있죠. 교과와 관련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공학 분야 도서를 수업 활동 중 추릴 수도 있고 이 내용 어디 들어갈까요? 뭐 아마도 소위 말하는 과목 세특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 토론 활동, 주제 탐구 활동 등에서도 만날 수 있다. 토론이나 주제 탐구 활동은 뭐 세특도 가능하지만 창체에서도 가능합니다. 동아리에서 토론할 수 있고 주제 탐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이과는 아무래도 실험이나 실습이 좀 더 위주가 되긴 하겠지만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독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이건 서울대만의 얘기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건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 건국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공동연구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이제 가나다 순으로 써놓은 거죠. 그런 건데 유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서울대 말고 연세대나 뭐 여기 나온 주요 대학이잖아요. 그죠? 이 대학들이 독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요거 작년 겁니다. 올해 버전은 이제 약간 그 유튜브 영상 나와 있어서 뭐 상대적으로 좀 그 텍스트가 적기 때문에 제가 텍스트가 많이 남아있는 작년 자료 일단 가지고 왔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교사 추천서가 폐지된 데 이어서 이거는 19년인가 20년인가 거기서 폐지됐죠. 2024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도 폐지됩니다. 폐지됐습니다. 작년 고3들부터 없어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기재 항목이 축소되고 수상, 독서, 개인 봉사활동 등은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적용된 첫 해였는데, 그럼 이제 대학은 어떻게 아이들을 뽑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요 5개 대학이 어떻게 하느냐?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항목을 개편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뽑는지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자, 우선 뭐 이제 그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학업 역량 중에 학업 태도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와 있다? 자, 볼드만 가겠습니다. 교과 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 수단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입니다. 그죠? 어, 왜냐하면 이제 실험 실습만 해도 사실은 이제 특목고나 아닌 학교 간에 좀 여러 가지 여건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독서는 물론 학교 도서관에 책이 있느냐 없느냐일 수 있겠으나 사실은 대안이 많이 있죠. 뭐 서점에서 사볼 수도 있고 빌려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독서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아카데믹 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독서활동 기록을 담고 있는 독서활동 상황의 경우 2024년도 입시부터는 대입부터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아 직접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 그러니까 그럼 독서 필요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하지만이에요.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소위 말하는 과목 세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제 자유세 쓰시는 마지막 항목이죠. 에 기록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정말 리터럴리 보세요. 독서를 평가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논리대로 따라가면 세부 세특이나 행특 쪽에 독서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미 작년에 이제 대학을 간 그 친구들 1학년 때부터 그럼 언젠가요? 그래서 2021년이죠. 2021년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학종 지수가 높은 고등학교들, 즉 생활기록부를 잘 써주는 쓸 줄 아는 학교들에서는 이 책을 베이스로 하는 활동들을 뭐 세특이든 창책이든 행특이든 이런 데 넣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이 소논문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됐었던 2015년 이후에 뭐 외대부고라든가 하나고라든가 민사고라든가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책을 베이스로 한 활동들을 계속 시켜왔죠. 네. 그러니까 독서는 여전히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 필요한 거고요. 최소한 어디까지다? 여기 경희, 건국, 연세, 중앙부, 의대라고 되어 있는데 뭐 대학이 사실상 좀 서열화되는 건 피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어쨌든 건대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 서열에선 가장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건대 이상 갈 때는 독서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자, 요건 이제 서울대가 그다음에 발표해 온 거죠. 서울대가 다시 서울대로 넘어와서 이제 서울대 ROE에 어떤 친구들 어떤 책을 많이 읽었나. 왜냐면 이제 그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정외과를 가려면 무슨 책을 읽어야 하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아니 뭐 서울대 가는 애들은 무슨 책을 읽었나요? 이제 그 책들을 이제 쭉 이제 서울대가 자기소개서가 있던 시절에 이제 지원자들의 책이에요. 합격자의 책은 아니고 그거를 카운트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21년 거고, 이건 21년 단과대별로 전해갖고, 이건 20년 거고, 19년 거고, 다시 이건 20년 단과대별,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죠. 자,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 4번이었죠. 이제 그 3년여까지 4번이었고, 작년, 재작년 3번이었었는데, 그럼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들이 많이 겹쳐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미움받을 용기 19년에 1등이었는데, 20년엔 2등이고, 그다음에 21년에 몇 등입니까? 4등이잖아요. 그럼 이런 책들을 그러면 서울대 지원자들 다 읽었으니까 나도 읽어야 하느냐? 아니면 역으로 다 읽었으니까 난 이런 책 말고 다른 책을 읽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고 있죠. 뭐라고 해주느냐? 자, 요거 2017년, 18년 예로 들었어요. 17, 18년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20권인데 눈에 띄는 바는 1에서 4위가 똑같다. 그리고 18권의 도서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순위는 바뀌었지만 백분율로 한 사람 일치도가 90.0%다. 자, 이런 거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서울대에 이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가.
저마다 유의미한 책일 테지만 고등학교 3년 아니 12년간 축적한 나만의 지성사가 시류의 표표에 흩날리는 건 무색한 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류라는 건 뭐 크게 두 가지겠죠. 베스트셀러일 수도 있을 거고 무슨 뭐 추천도서 목록일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럼 뭐예요? 이런 책들을 따라서 읽어라 마라? 읽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만의 여기 나왔죠. 나만의 지성사를 구축을 하라는 겁니다. 독서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이 책을 읽으면 붙고 저 책을 읽으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어렵죠. 그냥 이 책을 붙어야 그 책을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대입의 독서는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 고교 입시에서 책의 역할입니다. 자, 고교 입시에서는 일단 뭐 고교도 중학교 생기부가 있죠. 그래서 일단 자기관리의 상징일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대입까지 정도는 아니겠으나 일단 인텔렉추얼 지니어로지를 형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금 초중등 독서 논술 학원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독서 리스트를 볼 때는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아닌 학교 아닌 학원들도 있는데 자꾸 이 청소년 버전을 읽히거든요. 중학생들한테. 근데 이제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옛날 얘기죠.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뭐 책 읽어봐라고 갑자기 한 30권을 칠판에 쫙 써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이제 사러 갔는데 예, 그때 교보문고 영풍문고 있었습니다. 갔는데 되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 책이 전부 글자로 가득 찬 거예요. 이 중학교 1학년 입장에서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초6까지는 뭐 사파라든가 이런 게 있는 책들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학생부터는 사실 성인 책을 읽기 시작을 하죠. 물론 이제 뭐 미성년자가 보기 좀 그런 책들도 있지만 사실 그래도 어쨌든 그거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지적 기억을 형성할 때 있어서 특히 고입에서의 책을 자꾸 저기 청소년 버전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특히 특목이나 전사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이제 어른 책을 성인 책을 똑같이 보시는 거고요. 물론 전문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생활기록부의 자기 성징에 관련이다. 그리고 이제 특목자사 이런 또 고등학교 유형 관계없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생기부를 뭐 무슨 버전 이렇게 약간 처리가 돼서 블라인드가 돼서 나오잖아요. 고입에서는. 근데 그 관련 노출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셀프 설계와 활동이 가능하다. 이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에서 일단 조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보통 이거 뭐 영과고가 됐던 전사고가 됐던 심화 탐구류를 저희가 넣게 되는데 이제 뭔가 마땅한 심화 탐구류가 없을 때뭐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괜찮은 책을 읽은 이야기를 넣을 수도 있다. 그런 역할이 이제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뭐 샘플들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뭐 정의란 무엇인가, 거짓말로 변식대 통계학. 아니 저는 사실 이런 버전이 아니면 좋겠어요. 중학생 책들은. 그냥 뭐 통계 새빨간 거짓말 이런 책 읽어도 상관없죠. 자, 그다음 면접에서의 단골 질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물론 고교 유형별로 워낙 면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대인 면접은 그게 저희가 재시험 면접과 서류 면접 나눌 수 있지만 고인 면접은 그보다 훨씬 다양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책에 대한 거다. 그리고 이제 특히 상상고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일부 연과고에서도 별도의 독서 리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 이제 책은 굉장히 고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생뚱맞은 이제 실험이나 실습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영자원에서 한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책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좀 어려운 수준 책이 있어도 내가 소화했는지 이제 그런 면접에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외부에서 실험해서 막 자소서 넣으시기보다는 차라리 책을 한 권 더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 오늘 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책이고요. 잠깐 보실 시간 드릴게요. 자, 임산과 국병, 청조선의 영토인식과 경계 형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주요 그 일간지에 메인으로 소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좀, 저도 이제 이렇게 구석에 있는 걸 찾아서 봤고, 왜냐하면 이게 워낙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 맞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학과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다가, 네, 그냥 이제 외교학과를 갔었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 맞았지만, 외교학과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조선말이나 이쪽 그걸 한동안 좀 계속 리서치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 제가 관심 있는 이슈도 좀 몇 개 있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눈에 띄었고요. 책 소개에서는 그냥 이렇게 약간 단신으로만 소개됐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본 결과 굉장히 재미난 책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왔고요.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시겠지만 이 책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사학 이제 그 공부하시고 이제 유학을 갔던 이제 그런 분이 쓴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조선 대외관계에서 이쪽 분야인 것 같아요. 제가 사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사학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책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고분의 이제 미국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퍼블리시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이고요. 또 변경에서 국경으로 국경시대 형성, 국경관리, 사람과 아니 인삼 얘기가 나와 있어서 뭐 이제 인삼에 대한 책이야, 인삼 무역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아이템이고요. 아이템 인삼은 하나 이제 어떤 그 소재나 케이스가 됐을 뿐이고 그 인삼을 둘러싼 이제 그 청과 조선의 이제 문제, 국경 관리 문제에 있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가 그런 얘기들을 좀 주로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책 내용은 이제 좀 보셔도 되겠지만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 인터뷰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커야 보일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좀 크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네, 기사 자체를 조금 키워서 이게 오늘의 주된 뭐 책 소개나 하시 요 내용을 보시는 걸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유튜브 그 인터뷰도 있어요. 이제 사계절이라고 이제 되게 오래되고 유명한 출판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내용도 있고 요렇게 보시면 조금 더 낫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마 다시 고려대로 돌아오신 것 같고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인사학 연구자로서 뭐 요 얘기는 이제 약간 이게 그냥 기사기 때문에 인트로를 이렇게 좀 뽑은 것 같고요. 요 책은 요 인상과 국경 사계절 발행을 내놓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김삼민 교수 박사 논문을 발전시켜 2017년 출판을 했고 그걸 이번에 번역을 해서 이제 그 미국어로 이제 영어로 퍼블리시했겠죠. 그랬고 인삼을 통해 조망한 특이한 책이다. 동양사 전공자인 교수는 석사 때 중국의 소금을 다룬 데이어 이분이 원래 아이템을 이렇게 잡으시는 스타일이네요. 슈크대에서 인삼을 파고들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한 구체적 물건이 양치하는 공실관을 체크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책에 언급되진 않는데 약간 미시사의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하는 게 인삼이 얼마나 주요 물품이었나 라는 얘기를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사라는 조금 재미있는 얘기하고 이건 조금 생소한 분야긴 해요. 이런 얘기 좀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누르하치가 에서 뭐 청나라 초기 여진족이 얼마 전에 뭐 이제 고려 거란 그 거란족 할 때 여진족 얘기 좀 나오죠. 근데 후금 뭐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잔인한 분위기를 떠올리는데 이제 이 인삼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약간 무장상업 세력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책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노동 인삼을 중심으로 만들고 청나라를 만들고 뻗어나갔다. 주여진이 그래서 채취자 활동량을 지정하는 등 국가의 원천과 예산을 관리했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고 여기 이제 훈춘부 도통화문당 이게 이제 국영수 때 이제 1차 자료죠. 1차 자료 문건인데 여기 보면은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양쪽 귀족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삼을 서로 캐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약간 피해 의식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청나라나 이쪽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자꾸 이제 우리 뭔가 땅에 넘어가서 인삼을 훔쳐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쪽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만주 쪽이나 이제 요동 쪽 인삼을 가져온 얘기, 혹은 이제 우리 군인들이 좀 민간인들에 대해서 뭔가 약간 비인도적인 행위를 했던 얘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뭔가 그래서 이제 국경 설정 문제로 넘어가는 얘기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뭐 토문강, 여기 토문강 간의 간도 영유권 문제 같은 게 나오는데 사학계에서는 사실은 이미 정리가 끝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간도가 우리 땅을 말하는 거는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이쪽에 이제 분쟁이 벌어졌을 때, 보통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청나라조에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 국경 문제가 벌어졌을 때도 이제 그 국경 문제를 확정하려는 청나라와 그 어떻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조선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세세하게 드러나 있어서, 인삼은 하나의 소재고요. 이제 요 당시에 청나라와 이제 어떤 조선의 관계들이 어떻게 이제 큰 그림이 아니라 무슨 뭐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런 큰 전쟁이 아니라 그 변경을 둘러싸고 변경 그 지역 자체와 국경지대 자체와 그다음에 우리 지역까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중앙 정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까지도 좀 세세하게 이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부분에서 만약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전쟁사라든가 어쨌든 이런 측면과 좀 다른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보통 이 정치학에서 얘기할 때 이제 하위 폴리틱스, 로우 폴리틱스 얘기를 하는데 그쪽 얘기들을 좀 볼 수 있는 재미난 책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사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다시 PPT로 돌아가면 그렇죠. 네.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요 인삼과 국경 출간 기념 임선민 교수와 이한이라고 조조선님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역사 커뮤니케이터란 또 그 업종 직군이 있더라고요.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많이 봤는데 역사 커뮤니케이터는 처음 봤는데 어쨌든 뭐 이제 서울대에서 석사하신 분 그분이 이제 같이 좀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이게 외에는 좀 너무 그 진부하고요. 작용 반작용 얘기는 이제 워낙 예측할 때부터 워낙 나오는 거다 보니까 예측한가요? 토요미가요? 어쨌든 조금 식상한 얘기인데 어쨌든 요 영상도 이제 이 책을 뭔가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책을 바탕으로 뭔가 쓰실 때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유튜브에 바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최근에 좀 있었고요. 1월인가 2월에 진행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요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여기 영토란 얘기가 나오고 경계란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국제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써보면 그러니까 제가 채팅창 요거 좀 활용할게요. 영토는 이거 굉장히 서구적인 관념, 그러니까 이제 서양적인 관념이고요. 도의 경계 혹은 이제 우리 영역이란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되게 동양적인 관념. 그래서 요거 갖고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요새 그가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 그냥 딱 떨어지는 거, 독도 갖고 이제 계속 뭔가 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도를 이제 한국 땅이 아니라고 하면 한국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독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이 주장하는 어떤 얘기들은 한국 측 주장은 약간 역사적 권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저기 우리 땅이었어. 근데 이제 일본이 주장하는 개념은 사실은 약간 그 국제법적인 관념이 많죠. 근데 이게 어떻게 통하냐면 역사적인 관점은 사실은 영역이란 개념에 가깝고요. 국제법적인 관념은 사실 영토의 개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양적인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토에 대해서 뭐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선점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이 관리 개념에서 충돌을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게 관리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그 서양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깃발을 꽂고 선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거기 거주를 하고 내지는 이제 혹은 부대가 주둔을 하고 이제 이런 관념이 좀 들어와요. 그다음에 누가 이렇게 얼씬거리면 쫓아내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제 동양적인 관념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그 사대 질서적인 관념이죠. 전통적인 천하 질서 관념에서는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선점하고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모두의 인식의 공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네 땅인 거 알잖아. 내 땅인 거 알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럼 굳이 내가 거기 발을 디디고 쓰거나 누가 거기 얼씬거린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제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옛날부터 그랬던 약간 이런 관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토 영역이란 관념이 영토로 넘어올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일본이 이제 그런 약간 서구적인 관념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으니까 뭐 나쁘게 보면 이제 그 이제 안 좋은 짓을 한 거죠.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자꾸 잠깐
그 서양 국제법적인 관념으로 뭔가 뭐 여기 무주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가서 깃발을 꽂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땅의 주장들을 하는 게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뭐 이제 독도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호도와의 문제도 있고 수릴열도 문제도 그냥 비슷하게 이제 이것들의 충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영토 인식과 경계라는 게 사실은 요 문제와 또 굉장히 좀 그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청나라가 이제 러시아하고 맺었던 네르친스크 조약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하고 맺는 소위 말해서 그런 뭐 그 경계비를 세우는 문제나 이런 것들 자체가 이게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다뤄보면서 현대 얘기까지 끌고 오시면 지금 영토와 어떤 영역의 문제, 혹은 경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굉장히 수준 있는 내용을 다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꼭 사학과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외과 쪽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일단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요 소재 자체가 좀 저희가 관심을 끌었고, 물론 이제 그 얘기가 아주 깊이 있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그런 일단 문제인식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이제 아까 제가 봤을 때 요거죠. 영토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그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영토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이야기인지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부분 요쪽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군 육진 그런 게 있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종 때부터 이제 조선이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토 관념을 가져왔는가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된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도가 우리 땅이냐. 그래서 뭐 아까 잠깐 얘기 좀 스쳐 지나갔지만 간도가 사실은 우리 따로 주장하기에는 조금 무리수인 부분들이 있죠. 학계적으로 봤을 때나 학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한번 뭐 크게 근데 꼭 모두가 완전히 컨센서스가 형성된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좀 크리티컬하게 한번 다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어떤 탐구 주제를 잡거나 발표를 하려면 그래도 뭔가 좀 시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뜬금없이 내가 그거 갑자기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보면서 어, 떠올랐던 게 사실 이건 좀 됐어요. 이게 21년에 나왔나? 21년 거죠. 네. 그 킹덤은 사실 훨씬 그 전에 나왔고요. 그 코리안 좀비를 전 세계에 알린 그 넷플릭스의 그 원투.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그다음에 킹덤 아신전이라고 해서 약간 그 프리퀄의 유행이잖아요. 그 이전에 어땠던 것인가. 그래서 이게 그 전지현이 아시로 나온 얘기인데 어, 전 사실 이때 폐사군이란 그 사실을 사실 이 드라마를 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군 육진 개척한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기존에 이제 우리 어떤 그 기본적인 당시 용어로 영역 밖에 세운 거다 보니까 정착이 쉽지 않았던 거죠. 운영도 쉽지 않고 지키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군 육군의 사군을 이제 폐해 버렸는데 닫아 버렸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조선의 협조적이었던 이제 여진족들을 뭐 이래저래 제대로 케어를 못한 거죠. 약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얘기를 다룬 이 작품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얘기는 결국 그래서 여기서 좀비가 어떻게 시작되나 얘기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폐사군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고민은 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오늘도 일본이 그 역사 왜곡도 문제됐다고 뭐 좀 그 컨플릭트가 생기는 것 같던데 근데 이제 어쨌든 역사도 그렇지만 기본 역사 교육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근대 국가의 어떤 속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사군 육지는 가르치지만 폐사군은 사실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 오타쿠였던 제가 모르는 걸 보면 그래서 이런 걸 잡아서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역사와 역사 교육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 한번 되새겨보는 사안으로서도 요 얘기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그 두만강 지역의 얘기죠. 망저 얘기 그 얘기를 한번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킹덤의 이제 아신조를 봤는데 그걸 봤더니 회상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킹덤 아신조를 통해서 역사 문화 기초 연구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오늘 참여 인원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학과가 제일 인기가 없죠. 그러니까 인문대에서도 우리가 보통 뭐 문사철 얘기를 하는데 문학 이제 어문 여기는 이제 그래도 외고 애들이 막차를 타기 위해서 그래도 가는 경향이 있고 철학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이게 무슨 리트 시험 보는데 로스쿨 리트 시험 보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선호도가 올라갔어요. 네. 리트도 받고 뭐
뮤지컬로 다니 제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트렌드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사학 쪽이 좀 이제 입결이 많이 떨어진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사학은 이제 뭐 문학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런 컨텐츠로서 이제 가치를 꽤 올라가고 있죠. 음. 그런 면에서 역사 문화가 갖고 있는 이제 컨텐츠로서의 가치에 대한 얘기도 한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최신작입니다. 최신작 중에 이제 세작이라고 그거는 한 2주 전에 끝났나요? 그 여기 신세경 신세경하고 예, 이제 조정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것도 뭐 명시적으로 청나라라고 나오진 않지만 이제 구도 자체가 그 병자호란 때 음, 인질로 갔었던.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실제 역사에서는 인조의 아들 소연이 가잖아. 소연 세자가 가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동생이 왕의 동생이 가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요거 자체도 약간 배경 자체가 그 시대에 가고 있고 이제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가지고 나온 건 사실 뒤에 요거랑 연결이 되는데 연인하고 연결이 되는데 속환. 그러니까 이제 포로들로 상당수가 끌려가죠. 끌려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합법적 어쨌든 공식적인 포로도 있고 비공식 포로도 있는데 이제 돌아오려면 이제 결국 엄청난 몸값을 주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환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제가 거의 웬만한 사극은 다 보는데 퓨전 사극 빼고 거의 안 다뤄졌던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이제 이 신세경이 영의정의 딸인데 양갓집 여성이죠. 양갓집 교수인데 바둑을 되게 잘 둬서 내기 바둑을 두는데 내기 바둑을 두는 이유가 속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끌려간 조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속환이라는 이슈를 좀 다뤄볼 수 있어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리미트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부분 희수는 이 신세경이 희수로 나와요. 희수는 정치 문제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답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 그런 문제들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요. 그다음에 요 사실은 좀 더 나오는 건 사실 요거죠. 여기는 정말 속한 문제가 속화가 소위 말 환양역 물론 환양역이 이제 출발은 이제 그 원나라 몽고로 가야 되지만 고려로 가야 되지만 이제 여기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환란 속 살아남는 조선인 포로들 연인은 전쟁사이자 사회경제사이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도 이제 나와 있고 이 두 분이 요 두 같은 분이 어쨌든 역사 콘텐츠로 얘기 좀 되게 잘 써주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요 주인공 음, 이름이 갑자기 아는진 아는진도 이제 뭐 어쨌든 양가지 교수였는데 이래저래 해서 이제 끌려가죠.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속환이라는 세계를 본격적으로 좀 다뤘던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속환 문제도 한번 음, 충분히 이슈로서 한번 다뤄보실 수 있는 문제고 제가 확인한 바로 이 역사책에 지금 교과서가 워낙 일제강점기 전까지가 상이고 일제강점기부터 워낙 현대사가 강조되다 보니 이 부분이 휙 지나가 버리는데 요 얘기도 충분히 한번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을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속환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좀 더 올라가면 이제 환양역까지 가죠. 이제 병자호란 때 나온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병자호란에서 나온 표현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원나라 때 몽고 거기서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예, 뭐 근데 요건 약간 이제 뭐 속한의 일부일 수도 있겠으나 이제 그런 약간 기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같은 상황에서 뭐 이제 조금 확장을 시켜보면 사극 속 여성 캐릭터 문제도 이제 단골 주제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워낙 역사 쪽이 좀 이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잘 안 하는데, 특히 미디어 같은 쪽, 혹은 사회학과 쪽 하는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이제, 파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뭐, 최근 이제 요건 사극 속 여성 캐릭터를 다룬 문제인데, 저는 이 드라마는 안 봤습니다만, 이제 이한이가 나왔던 밤에 피는 꽃, 여기서도 뭐 제가 시놉시스 본 바로는 그 저거죠. 어쨌든 여기도 이제 그 양반집 과부였네. 어쨌든 그 여성인데 지금 기혼 여성인데 심지어 여기서도 이제 그 저거를 하죠. 밤마다 이제 약간 뭐 권선징악을 해가는 그런 캐릭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왔던 이제 그 아는 진도 굉장히 당시로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다. 뭐 신세가 마찬가지다.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면이 나오면서 사각서 여성 캐릭터도 뭔가 약간 소위 말하는 걸크러쉬 스타일로 가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과연 현실의 반영이 중요한 건지, 정말 당시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니까, 오늘날 트렌드가 사극이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등등등 그런 얘기들로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아예 인삼 쪽을 잡고 싶으시면 이렇게 갈 수도 있긴 있어요. 이제 문제 삼았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사배란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미친 영향이 있는지를 조금 더 이건 이제 미시사 쪽으로 가는 거겠죠. 이런 이슈들로 충분히 주제 탐구에도 다뤄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질문들은 채팅창으로 주시면 가능한 범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역사, 독서 주제 좀 한정해서 진행했지만 역시 언제나 그렇듯이 다른 주제에 대해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공지사항 몇 개 광고 드릴게요. 질문 들어올 동안. 아마 오늘 문자가 나갔다고 제가 하고 전달받긴 했는데, 그 총선날 원데이 스터디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생이 되어 있지만 이제 고1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어, 그냥 보통 흐지부지 가죠. 흐지부지 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공휴일이,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정해진 일요일이나 뭐 명절이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총선처럼 그냥 갑자기 하루 이제 그냥 얻어 걸린 공휴일 흐지부지 가는데 그렇게 보내지 말고 한번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스터디 캠프의 개념이고요. 학생들은 모여서 일단 12시간 잡혀 있긴 한데 뭐 본인 저녁 때 이제 학원 있으면 빠져야겠죠. 어쨌든 빠지고 쭉 공부하는 거고요. 공부하는 동안 오전에는 학습 플래너 작성법. 생각보다 아직도 안 하는 친구들 많죠. 특히 중학생들은. 요거에 대한 특강 잠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오후랑 저녁에는 이제 저희 학원 국어 선생님께서, 보통 대학생 멘토링이 붙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희는 직접 강사 선생님이, 근데 이 이제 요 총선 날은 아마 국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현충일 때 요거 한번 더 하려고 하거든요. 현충일 때는 아마 또 다른 영어나 수학 선생님이 좀 멘토링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신청하신 부모님들은 제가 따로 뵙고 이렇게 두 번, 보입 자소서 합격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최상위권 이제 학종 지수, 고교별 학종 지수 분석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좀 설명해도 이건 이제 뭐 추가 비용 없이 보시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 번호가 어딘가, 여기 요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계속 실시하고 있는 진단 설계 컨설팅, 지금은 이제 거의 설계 컨설팅인 것 같아요. 3월 정도만 요거 아마 이제 진행되고 4월은 더 본격 내신 기간이니까 본격 내신 기간 되기 전에 설계 컨설팅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노트 쭉 가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 올리는 진로 진학 콘서트 타이밍인데, 조금 순서를 모평이 있어서 일단 전문가 콜라보를 좀 먼저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요거 먼저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빈도였고요. 네,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요. 질문들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